돌아와서 그래서 사실 일본 성 같은 경우에 무조건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성을 짓느라고 규모가 대체적으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높이가 높을 뿐이지. 왜냐하면 높아야지 화살 쏘면서 적이 쳐들어오는 걸 저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설정해 가지고 이런 앞마당에 뭐 피난민들 모아두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못 돼요. 물론 뭐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한데, 예를 들면 옛날에 한양성 같은 경우에는,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경우에는 한양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한양 시민 전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넓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근데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홍콩 같은 도시국가 역할을 하던 도시는 발전이 빠르다는 것처럼 소수정예로서 각 구성 인원들을 관리하고 책찍질하고 당근질하면서 관심을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교실에 합격 구성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시골 학교는 담임교사가 괜찮은 사람인 경우에는 진짜 아빠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애 인생 하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명 한 명당 줄 수 있는 관심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대기업쯤 되면은 정주영 회장이니 정몽준 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노동자 한 사람을 다 관심 기울인다 하면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막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관심을 줍니까?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해야 되는 건데, 늘 그렇듯이 진보도 보면은 이상은 좋지만 중간중간에 빨대 꽂고 있는 새끼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라 곳간 다 파먹는 것처럼 숫자가 많아지면요 관리가 안 되고 기생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기업의 제일 큰 한계인데,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넓은 형태의 성곽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많은 병력이 주둔할 수가 있어서 유리한 점이 없지는 않은데,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병력이 주둔해야지만 이 넓은 성곽의 뭐라고 해야 되지? 둘레 길이? 하여튼 넓은 면적을 지켜낼 수가 있거든요. 저기 농계 사진 있다. 농계 알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수의적으로 다수를 막을 때는 성이 넓은 게 좋아요. 좁으면 식량 보관이 안 되니까. 적들이 몰려들면서 뚫릴 것 같은 지점에 병력을 많이 몰아줄 수가 있거든요. 야, 저쪽 서문이 뚫릴 것 같다, 서문으로 많이 가라고 몰아주는 사이에 나머지 병력들이 동문, 북문, 남문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핵심인데, 많은 병력이 주둔하려면 식량 창고도 넓어야 되는 것도 핵심이고, 대신에 식량이 부족해지는 순간 그 많은 병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최근에 내가 칼부림 내용 이야기해 준 것처럼 식량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 지랑 친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치사병이라 하면은 딴 사람들한테는 밥 한 그릇 더 안 주는데 지랑 친한 사람이 왔어. 니는 나랑 친하니까 지금은 못 주겠는데 몰래 꽁쳐놨다가 주머니에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들고 가서 줘. 가족 간에 원래 그렇거든요. 우리 엄마도 뭐 간식 받아온 거, 뭐 병원에서 혜택 받는 거 우리 가족한테 혜택 준 게 없었을까? 곳간이 풍부할 때는 그게 그래도 괜찮아요. 남아 도니까. 부족해지면 이제 그게 뭐가 될까요? 내분으로 이어집니다. 야, 저 새끼 친한 새끼만 챙기더라.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박 대표님 챙기는 것처럼. 나라가 힘들어질 때는요 규모가 작은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서로 정서를 보듬으면서 내분을 막고 같이 뭉쳐가지고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내가 반드시 니한테 낙수 효과를 줄게, 참으라고, 괜찮다고, 네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고, 이런 설득이 가능해요. 왜냐면 얼굴을 마주보고 살고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이나 정몽준 회장이 그런 말을 백날 해봤자 말단 노동자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정주영 회장이 알 수가 없거든요. 노동자가 찾아가서 신문고를 두드리려고 해도 비서실도 지나야 되고 경비실도 지나야 되고 거쳐야 되는 관문이 많어. 우리 엄마가 조무사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이사실에 뛰쳐 들어오면 기분 나쁜 것처럼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가는 것 자체가 관료제상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짓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하면 적대감만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일개 말단 노동자는 이게 낙수 효과가 될 거란 기대를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집단이 클수록. 그래서 벤처기업은 좀 더 과감하고 위협적인 투자를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신뢰라는 약속을 주고서 우리 회사가 크면 니한테 뭔가를 돌려줄 테니까 좀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채찍질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건데, 대기업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이 자꾸 높아지고, 그 임금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그 마진이 높은 사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어.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돼요. NC소프트가 처음부터 리니지로 시작했지만, 도박 게임으로, 사실상 그 도박 게임입니다. 그래도 한 중반부에 크고 있던 시절에는 뭐 이것저것 다양한 거 시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인지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다 사실상 양산형 게임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이템 팔아먹고 도박성 확률 게임 하는 그런 것들밖에 못 파는 것처럼, 넥슨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대가리 큰 애들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 그거 횡스크롤 RPG 게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 되면 그게 방법이 없어요.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넓기는. 그래서 성과학이 작은 게 어떤 면에서는 지키기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굉장히 높고 견고하면은 소규모 병력이 주둔해도 100배의 병력이 와도 우리 편은 덜 죽고 적은 많이 죽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많은 병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쳐들어오죠. 그 성곽을 뚫으려고 하든 공격하는 주둔군이, 그러니까 성 앞에 주둔하고 있는 적의 주둔군이 식량을 적게 퍼먹을까요? 많이 퍼먹습니다. 심지어 수비군은 현지에서 지키고 있는데 공격 측은 보급을 계속 받아와야 되죠.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인조가 남한산상에서 열심히 버티고 있는 동안에 근황군들이 와가지고 여진족들 후금에 청나라에 침략 들어왔던, 병자호란에 침략 들어왔던 적군의 보급만 수시로 끊어줘도 애들 굶어 뒤져요. 그것 때문에 거란이 사실 3사 친인비 때도 거란 요나라 성종인가가 직접 황제가 친히 군대를 끌고 왔음에도 식량 부족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규모가 크면은 클수록 큰 만큼 짊어지는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기업이 유리한 점은 분명 있어요. 소수 정예라고 하는 게 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살리지 못하는 소기업은 다 도태돼야 됩니다. 사실 자기 구성원들을 다독이면서 신뢰로 네가 할 수 있다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이거를 만들어줄 수 없는 소기업은요, 대기업에 비해서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다 도태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나라가 국책사업이랍시고 돈 퍼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퍼주면서 시장성도 없는 거 살려주면요, 대기업 경쟁력만 깎이면서 나라가 망할 뿐입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어차피 살려봤자 다른 아이템 나올 거 없는 거 이전에도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도 증명할 테니까. 나는 적당히 때가 되면 이런 소리 그만하게 되거든요. 내 분 풀리면은. 내 성질 돋구지 마십시오. 망하기 싫으면은. 마침 저기 오징어 게임 또 있네. 원래 세상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중국이 없던, 중국 개혁 개방 안 하던 경제 개발 시기면은 우리한테 세상에, 우리가 가난한 입장에서 소규모 나라에서 출발하니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지만 지금은 이제 레드 오션이 됐어요. 그 시절이랑 다른데 언제까지 쌍팔년도에 만들어진 진보식 빨갱이 사고방식으로 국민들 선동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오징어 게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망해. 먹을 게 12인분밖에 없는데 10,000명이 같이 모여 살면은 10명 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런 거 같으면은 이타적인 마음이 있고 내 후배들이, 내 자식들이 다음 세대가 잘 되길 바라면서 인생 갈아 넣을 수 있는 성실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야지, 왜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된대요? 지랄 말 하세요, 민주당. 여기까지 합니다.